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우리 주사파 어린이들 빨리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방송에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지키는 보호해 주시는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방송은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교회를 가더라도 목사님들도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뭐 이런 이야기, 이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참 드문 것 같은데, 제가 어쩌다가 이런 소명을 받아가지고 방송에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라고 선포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국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부터 또 저희가 또 즐거운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달통 자꾸 얼굴 보인다고 꼴 보기 싫다고 하는데, 이게 대북 심리전, 대중국 심리전입니다. 우리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미제 무기를 사들였는데, 그게 뭡니까? 다 중국 때려잡고 북한 때려잡는 무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과 북한의 이 사이버 팀들이 이거 보면은 뚜껑이 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이런 방송들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자, 자, 이 방송은요,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ARS 18770248 자발적 유료 독자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중국이요, 지금 김정은의 비자금을 다 떼먹었습니다. 미국이 야 북한에다 대북 송금하지 마라 뭐 압력을 넣은 것도 있고, 지금 중국이 자체적으로 뭐 달러가 없으니까 떼먹는 것도 있고, 뭐 미국 핑계 대고 떼먹는 것도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평양에 또 코로나가 대확산해 가지고 평양에서 5만 명이 넘게 죽었다는 이야기들이 이제 북한에 전화를 해보신 분들이 그래 또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중국한테 야 탈북자 북송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뭡니까? 나갈 놈은 나가라는 거죠. 체제가 도저히 유지가 안 되니까 나갈 놈은 나갈 사람은 나가되 들어오지 마라 이거죠. 이게 이제 조금 더 이제 가면은 이제 북한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제 뭐 서로 뺏으려고 하다가 이제 서로 이제 총격전 벌어지는 사건이 벌어질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됩니까? 만주 쪽으로 뭐 대량의 난민들, 유민들이 올라가는 뭐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한국군의 군비 증강을 보기 전에 왜 이 중국의 상황을 좀 봐야 되냐면, 중국군이 앞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무너집니다. 그 반면에 어떻게 무너지니, 왜 무너지는지를 이론적으로 알아야지 한국군이 군비 증강하는 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를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12월 19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기업 정시 퇴출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2418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중국의 기업이 미국에서 이제 미국 정시에서 상장해 가지고 벌어들인 다음에 중국에 공장을 짓고 이제 물건을 만들고 미국에 수출하고, 그러면서 그 돈 가지고 미국을 때려잡는 무기를 만들고 전 세계를 또 뇌물로 이렇게 물들이고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려고 했는데, 돈줄을 잘라버린 거죠. 그 돈줄을 잘라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에 상장된 모든 중국 기업들이 퇴출된다. 그리고 뭐 2천조 이상이 날아가 버리고, 그럼 중국의 내수 산업 공장들이 완전히 망해야겠죠. 이제 달러가 부족해지면 에너지도 사오기가 힘들 거고, 자원 부족, 뭐 식량 부족, 의약품 부족, 이렇게 되면은 중국 내에서 이제 대량 난민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북한처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산사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면 어마어마한 뭐 시멘트나 이런 것들, 뭐 원자재가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거지만은 또 달러가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붕괴되는 거지. 댐 붕괴되면은 홍수나고 수몰되고 전염병 창궐하고 그래야 된다. 그리고 중국군 군대 가동이 불가능해집니다. 지금 예비역 군인들도 야 연금 제대로 내놔라 하고 난리가 나는데, 현역 군인들도 돈을 못 주는, 월급을 못 주는 조선 말기 같은 지금 북한 같은 그런 상황으로 이제 조만간에 갑니다. 올 한 해 이제 그렇게 벌어질 거다. 그러면
이게 군대가 아니고 마적단이 되고 군벌이 되고 그러다 보면 내전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북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모군란 때 왜 이모군란이 일어나서 쌀에다가 저 모래 집어넣어 가지고 주니까는 그것 때문에 열나 가지고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중국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북한 짝 나는 거 조선 말기 짝 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좀 아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시진핑이가 뭐 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 공산당 원로들이 시진핑 하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진핑파와 반시진핑파가 이런 이제 내전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내전. 내전이 조만간에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반도체 굴기한다고 170쪽으로 쏟아부었는데 중국 메모리 점유율이 0%다. 그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고 그러면 자동차 산업 무너지고 전자산업, 드론산업, 조선업, 항공산업 뭐 전부 다 무너지는 거죠. 첨단 반도체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방송산업도 무너지고 뭐 그러면 방송용 차량 및 마이크 뭐 다 저기 우리 뭐 뭡니까 저 CG 한류 영화 CG 뭐 이런 것도 다 안에 최첨단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그런 게 전부 다 엉망이 되면은 뭐 게임 산업이고 뭐고 지금 한국 거 뺏겨가지고 그대로 하는데 전부 다 망하면 다시 한국의 한류 산업이나 영화 산업이나 드라마 산업 저기 게임 산업이 다시 이제 올라가겠죠. 왜? 중국의 방송 영화 산업이 전부 다 망하니까. 뭐 그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돈이 있어야지, 먹을 게 넘치고 돈이 있어야지 영화도 보러 가죠. 중국 내에서 영화 볼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자, 중국 이제 뭐 운반 로켓가 자꾸 발사가 실패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위성에 탑재되는 최첨단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미국이 만드는데 미국이 공급을 안 하니까는 이제 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인공위성들도 이제 모두 10년 안에 모두 추락한다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중국판 GPS를 만든대요. 왜냐하면 미사일 쏘으려 하더라도 지금 GPS는 미국의 군사 위성을 빌려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군사 작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GPS 위성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위성을 한 40개 정도를 띄운다고 하는데, 이 계속 이제 위성이 추락하다 보면 10년이 지나면은 위성이 떠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까? 군용 GPS가 없으면 항공기, 함정, 뭐 전차, 장갑차, 미사일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10년 안에.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GPS 위성이 없으면요 전쟁 못합니다. 우리 그걸 아셔야 된다. 자, 그리고 이 군대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돈입니다. 돈 잡아먹는 하마인데 자꾸 중국의 경제가 망해가는데 중국 군은 계속 돈 써야 되면 어떻게 망하겠죠. 가랭이에 찌어져 망하겠죠. 그러니까 한국의 군대를 자꾸 키우는 거는 한국 군이 어떻게 됩니까? 군대가 자꾸 커지고 하면 중국군은 한국 군대를 막기 위해 가지고 국방비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쏟아부어야 되죠. 그러면 안 그래도 돈 없는데 그러면 이제 붕괴가 가속화되겠죠. 그렇게 가랭이를 찢어가지고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자, 중국이 또 호주를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코로나가 중국에서 왔다고 해놓으니까 그 버르장머리 고친다고 호주 석탄을 중국이 필요한 석탄의 57%를 호주에서 갖고 오는데 그거를 호주에서 안 가지고 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뭐 발전소가 안 돌아가고 공장이 안 돌아가고 병원이 안 돌아가고 가로등이 셧다운되고 서비스 산업이 전체가 붕괴가 되고 도시가 이제 죽음의 도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 운행이 안 되니까 30층까지 걸어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발전소 관련 연관 산업들이 줄줄이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와인, 석탄, 설탕, 구리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안 사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다? 중국 내에서 원자재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겠죠. 그러면은 생산 단가가 폭등하는 거고, 생산 단가가 올라가면 해외 수출이 안 되죠, 당연히. 산업 전체가 마비가 되고 또 석탄 부족으로 제철소 가동이 중단된다. 그러니까 용광로에 들어가는 석탄은 탄소 함유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갖고 오다가 내일 저기서 가지고 오고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호주에서 갖고 오는 석탄으로 용광로에 샘물을 만들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어디 몽골산, 러시아산, 북한산 들고 오면은 그게 되냐고. 수량도 맞추지를 못하지만은 그 탄산 함유량이 틀려지면 불순물이 막 섞이고 하기 때문에 센 물이 제대로 안 나오죠. 그러면은 이 뭐 철판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 뭐 산업 뭐 저희 뭐 조선 산업 다 붕괴되죠. 제철 관련 산업이 전부 다 붕괴가 된다. 그러니까 중국이 호주한테 항복 선언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뭐 이길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북한은 이미 뭐 끝났다 봐야 되고, 이제 아마도 올해 정도에 붕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산곳이나 이 장산곳에 그 한미연합군, 그러니까 육해공 해병대, 뭐 미사일 기지, 이런 것들이 군사 기지가 이제 대거 들어설 전망이다. 그러니까 장산곳에서 산동반도가 216km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산곳에서 대련이 293km인데 헬리콥터가 한 뭐 800km 정도 날아간다고 하니까 해병대가 그 배 타고 상륙을 하는 게 아니고 한국의 육군이나 미국의 육군이 헬기 타고 산동반도나 요동반도에 직접 상륙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10년 후가 되면 중국군이 항공기, 함정, 미사일, 전차 등등이 뭐 가동할 수 있는 게 뭐 하나도 없는데 한국군이나 미 해병대는 헬기 타고 한국군이나 한국 육군이나 미 육군이 헬기 타고 요동반도로 산동반도를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죠. 자, 국산 무인 경비정 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인 경비정이에요. 안에 총도 달려있고 하면서 이제 해상 단속도 하는데 이런 데다가 이제 폭탄 같은 거 이제 실어가지고 이 안에 그 바레만 안에 혹은 서해안 안에 돌아다니는 중국 항공모함이나 함정에다가 가서 들이받게끔 하면은 그러면 도움여프는 안 들고 이제 되는 거죠. 서해안은 파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특히 바레만은 파도가 없어요. 그리고 안개가 많이 끼기 때문에 이런 소형 무인 수상 경비정에다가 폭탄을 실어가지고 가서 들이받아 버리면은 중국의 항공모함 뭐 백날 만들어 본들 쓸모가 없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한국 해군이 차기 해상 작전 헬기로 12대를 2025년까지 도입하는데 미국제 MH-60R 시오크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 해군이 쓰는 그 함재기인데요. 그러니까 대잠작전, 대함작전을 동시에 잠수함이나 함정을 동시에 탐지도 하고 공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미 해군 혹은 미 공군, 미 인공위성 등등 미군이 수집한 모든 정보가 뭡니까 대잠 초계기에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미국이 봤을 때 잠수함이 절로 지나가는데 미국의 그 잠수함 초계기가 없으면은 한국군한테 야야 잠수함 중국 잠수함 북한 잠수함 저쪽으로 지나간다 저기다 어뢰 떨어뜨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좌표가 찍히는 거죠. 그럼 가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그 어뢰 떨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한국군이 보유를 하는데 미군이 작전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서해안 바레만에 돌아다닌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2조 원을 들여가지고 6대를 해상 초계기를 도입을 하는데 이것 또한 미 해군이 쓰는 장비를 그대로 들여보니까 미 해군이 작전하는 거하고 똑같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검독수리 B라고 고속정이 있는데 이 동그라미 보시면은 이렇게 이 130mm 유도 미사일을 달고 다닙니다. 이런 것들이 바레만 안에 다니면서 이제 어떻게 한다? 중국의 함정들에 이렇게 미사일 쏟아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또 요런 또 180km 해성이라는 우리나라가 만든 또 함대함 미사일도 탑재를 하고 다닌다. 이거는 이제 윤영하급인데 이런 고속정들이 바레만 안에 돌아다니면서 미사일을 쏟아붓고 다닌다 생각하면은 중국의 그 함정들이 서해안에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혹은 바레만에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고속정들은 한국의 연안 전투함들은 다 이렇게 워터제트 방식으로 하는데 이게 뭐냐면 어망이 많으니까 작전하는데 힘들죠. 그러니까
큰 배들은 스크류가 돌아가니까 큰 배들은 힘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수심이 얕으니까 저수심에서도 이제 작전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한국의 고속정이나 연안 전투함들은 다 요렇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 해군 때려잡는 거는 한국 해군이에요. 자, 그리고 10년 후면 중국군이 작전이 가능한 함정이 한 척도 없어질 거라고 우리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한국군은 3,000톤에서 4,000톤급 그 차기 호위함을 한 30척 정도를 찍어낸다는 거죠. 지금 배치 1, 2, 3까지 왔는데, 배치 1이 뭐냐? 버전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배치 1, 2, 3 최초에 만들 때는 그 기술이 없으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배 껍데기만 조립을 하는 거고, 나머지 장비들은 다 해외에서 수입을 해왔다고. 그러니까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부품 하나가 안 들어오면 뒤에 거는 들어와도 앞에 게 안 들어오면 이게 조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정을 하나 만들더라도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반면에 성능은 떨어지고 잔고장도 많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안에 들어가는 전투 장비들, 미사일들, 뭐 전자 장비들 이런 것들을 거의 뭐 80%, 90% 이상 국산화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엔진 빼고 다 국산화를 하는데, 엔진 또한 이제 그 해외에서 나오는 엔진을 국내 업체가 이제 또 면허 생산을 하고 하니까 사실은 뭐 거의 100%를 이제 국내 업체들이 조달을 한다.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런 배를 만들게 하고 이제 각 업체들한테 너는 레이더 만들고 너는 뭐 만들고 해가지고 주문한 다음에 그냥 조립을 하는 겁니다. 순식간에 조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함정을 건조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조선소가 뭐 대우, 현대가 돌아가면서 찍어내니까 거기에 병사들을, 승조원들을 공급하는 것보다 배가 나오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엊그제 봤던 뭐 A사 레이더라는 최첨단 레이더를 만드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함정을 찍어내는 거예요. 또 차기 호위함 배치 3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배치 4를 벌써 설계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배치 4는 이제 뭐 한 4,000에서 5,000톤급 사이즈를 키우는데 3, 4,000톤짜리는 그대로 만들고 있고, 그 사이에 또 4, 5,000톤짜리 또 이제 설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또 미사일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이제 미사일을 또 기관총처럼 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현무나 뭐 이런 그 장거리 미사일들은 그 한 발을 발사하더라도 그 합참에다가 이제 승인을 얻고서 발사를 해야 되니까 그건 전략 무기로 들어가는데, 이런 250kg 그 무기는 전술 무기라 해가지고 해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발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놓고 그냥 발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탑재를 하고 다니면서 이제 막 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만재 배수량 한 1만 톤 정도 되는 국산 이지스함을 또 이제 6척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 4,000톤짜리 그거 만들고 있고 5,000톤짜리 그것도 설계하고 있고, 그 사이에 지금 또 6,000톤 아니 10,000톤짜리 또 설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하면서 또 뭘 한다? 12,000톤짜리 그 최신 이지스함을 또 3척을 또 이제 건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그 안에 함정 안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장비를 국내에서 다 이제 개발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 뭐랍니까, 복사기에 넣고 찍어내는 것처럼 그냥 계속 이제 함정을 이제 쉴 새 없이 찍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함정을 만드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데, 중국은 그냥 그 짝퉁으로 만드니까 대충대충 만들지만 한국은 대충대충이 아니고 이제 기술적 성숙도가 이제 높아진 거다. 그리고 이 지금 이 12,000톤짜리 이거는 이제 이 미국에서 이지스 레이더를 사온답니다. 그러니까 사거리가 한 1000km까지 레이더 탐지하는데, 국산은 아직까지 이제 그 정도 기술은 안 되니까 레이더 사거리가 한 400km, 500km 정도 밖에 안 되지만은 어쨌든 간에 탄도미사일도 요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계속 이제 만들다 보면 이제 레이더 사거리가 늘어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한국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기술적으로 이제 성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항공모함도 이제 만들기로 결정이 났다고 2020년 12월 30일 날 기사가 났습니다.
6개 핵심 기술을 이제 개발 착수를 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 조감도가 이제 왼쪽에 보시는 이런 사진이고 이제 F-35 스텔스기 수직 이착륙기를 이제 탑재를 하는데 한 20개 정도 탑재하는데 이건 해병대 공용이 아니고 해군 전용이다. 뭐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잠수함들이 209급이 9척이 있고 214급이 9척이 있는데 이것도 전부 다 이제 최신형으로 개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9급만 하더라도 림팩 훈련, 아시아 태평양 이제 그런 훈련을 가면은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을 갖다가 전부 다 가상적 침투시키고 하는 바람에 공격, 야 너희는 공격하지 마라, 수비만 해라. 왜? 아니 한국 잠수함이 지나가면 뒤에 애들도 와가지고 공격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격침시키고 가버리니까 뒤에 팀들이 훈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민폐를 끼치는 거지. 그러니까는 야 너희는 이제 공격하지 말고 이제 수비만 해가지고 한국이 공격 못하고 이제 쫓겨났어요. 그 정도로 강력한 209급 잠수함인데 이거를 성능 개량을 하니까 또 국산 배터리도 좋죠. 국산 배터리도 최신 배터리도 갖다 끼우고 하니까 전투체계도 최신형으로 갖다 끼우고 하니까 성능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해안은 수심이 40에서 50m 밖에 안 되니까 대형 잠수함들이 돌아다니기가 힘들고 요 209급이나 요 214급 요런 잠수함들이 돌아다니기가 편한데 요런 것들을 우리가 18척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권이 되자마자 2017년 5월 달에 되자마자 바로 미국 가가지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를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2월 7일날 핵추진 세빙선을 개발한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SLBM을 쏠 수 있는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보유국이 됐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 차세대 잠수함이 또 건조화되고 있고 3번 함 그러니까 잠수함도 대우 현대가 돌아가면서 건조를 하니까 계속 나오는데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설계했다고 알았는데 그 영국의 밥콕이라는 그 핵잠수함 만드는 회사가 뒤에서 자문을 해줬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재래식 잠수함에는 이렇게 그 수직 발사 미사일 발사관을 탑재를 하지 않는데 희한하게 한국의 3,000톤급 잠수함들은 이런 걸 탑재해서 이상하다 했는데 처음부터 그 원자력 핵잠수함 만들던 회사가 뒤에서 자문을 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한미 우주협정을 맺었다. 나사와 이제 달 탐사 위성을 공동으로 개발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미국이 한국한테 대륙간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주느냐. 저런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도록 아까 그 SLBM을 발사하는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도록 왜 허가를 해주냐. 한국을 핵무장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핵무장 시키겠다는 거를 이제 의중을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놓고 이야기 못하니까. 자, 그러니까 달 탐사선을 만드는 이 업체들은 한국에서 이제 미사일 업체들, 전투기 만드는 업체들, 함정 만드는 업체들, 이런 방산 업체들이 만드니까 그 기술이 다 들어갑니까? 군사용으로 다 쓰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의 모든 산업 기술력이 한 단계 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군의 무기 개발 능력이 이제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미국이 이제 중국의 대항마로 한국을 키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2020년 10월 6일 날 한국이 미국한테 야 핵잠수함 연료 공급해달라 하니까 미국이 반대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2013년 1월 10일자 기사를 보면은 한국이 미국에 소형 원자로용 핵연료 기술 수출한다. 그러니까 그 핵연료 만드는 기술을 미국에 수출하는 거예요. 미국 보고 야 우리는 야 기술 내놔 그랬는데 미국이 짜증을 냈다고. 야이씨 안 줘 했는데 안 주는 게 아니고 미국이 한국에서 수입을 한다고 기술을. 그리고 2002년 4월 25일 날 보니까 핵연료 국내 첫 국산 핵연료 개발 핵연료 우리가 다 보유해가지고 갖고 있으면서 미국한테 달라고 하니까 미국이 짜증내는 거지. 너희가 알아서 해라. 너희 기술 다 되잖아. 우리 모른 척 해줄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거는 이 교육부 자료인데 2012년 12월 달 자료입니다. 원전 핵연료 국산 핵심기술 산업체 이전. 그러니까 핵기술 관련해가지고 핵연료 뭐 이런 것들 한국의 기술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4년에 원자로 기본 설계가 마무리됐다.
그러니까 소형 원자 그 핵잠수함용 원자료를 그 부품까지 100% 국산화를 2004년에 끝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수로형 원전이 국내 4기뿐이다. 재처리 후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하다. 이게 뭐냐? 월성 원전이요. 거기에 지금 핵무기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뭐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다고 합니다. 핵무기를 뭐 몇천 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 북한 눈치 보고 중국 눈치 보니까 탈원전 한다고 하면서 이 월성 원전을 없애버리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기술 다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만들 수 있는 기술도 미국이 전수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핵연료 다 갖고 있고, 그 플루토늄 다 갖고 있고, 그냥 이제 그 탄두만 그 핵으로 바꾸면 되는데 한 뭐 6개월도 채 안 걸린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뭐 이대로 가면은 한 10년 정도 지나면 핵무장도 미국이나 뭐 영국이 용인을 해주니까 가능한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군이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러시아 기술 갖고 와서 이제 마 한 3, 4 정도 되고 사거리 550km 정도 되는 거를 이제 배치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국 때문에 이제 뭐 발표를 안 하는데 배치를 했다는 이야기가 뭐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거리가 500km면 제주에서 청도입니다. 인천에서 대련이고요. 그러니까 서해안에서 중국의 잠수함이든 뭐 함정이든 서해안에서 돌아다닐 수가 없다. 그리고 한국의 대함미사일은요, 잠수함에서 발사 가능하고 KF-X 전투기에서 발사 가능하고, 그리고 저기 함정에서 발사 가능하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잠 초계기, 대잠 헬기에서 발사 가능하고 뭐 그러니까 함정을 100척을 만들든 1000척을 만들든 우리는 대함 미사일만 만들면 된다. 뭐 하여튼 뭐 지금 러시아도 한국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기술들 막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항에서 울릉도로 4시간만 1시간 만에 날아가는 선박입니다. 무리를 나는 배입니다. 배. 이게 선박입니다. 이게 시속 한 500km 나는데 이거를 이제 군사용으로 연구 중이다. 대함미사일을 탑재하고 해병대 물자 수송 뭐 혹은 대잠수함 초계기로 쓰는 거를 이제 뭐 저기 또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물 위를 스치듯이 날아가니까 레이더에 안 잡히는데, 이러한 그 위거선에다가 장착을 해가지고 날아가다가 뭐 바다 물 위에 떠 있다가 또 바다에서 날아가요. 적응으로 날아가다가 한 100km 가까이 다가가지고 초음속으로 쏴버리고 도망가 버리면은, 그러면은 뭐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 걸 연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병대 상륙 헬기를 도입을 하는데 해병대가 원하는 바이퍼 이런 거 사달라고 하는데, 뭐 정부에서는 야 국산 헬기 마리론 뭐 무장 헬기를 써라 뭐 해가지고 말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해병대도 이제 공격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병대 상륙 기동 헬기 또 수리온을 기조 개발해가지고 파생형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1번 독도함, 2번 마라도함 이런 함정들이 있는데, 지금 함정들이 좀 해병대가 상륙함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이 많으면 해병대에다가 좀 투자를 많이 하면 된다. 그리고 해병대 돌격 상륙 장갑차를 갖다가 이제 국내에서 이제 또 자체 개발한다고 하는데, 야 이게 성능이 안 되니까는 해외에서 도입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해병대도 함정, 헬기 뭐 이런 장갑차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장비들을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보강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육군, 뭐 해군, 공군에 밀려가지고 장비 보급이 조금 이제 더디고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해병대는 좀 보강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거는 돈이 생기면요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방비를 좀 증가하면은 뭐 해병대도 좀 보강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거의 모든 이 제품을요 국산 무기 체계를 국내에서 전투기, 헬기, 뭐 함정, 잠수함, 그리고 각종 미사일, 뭐 육군 무기 등등 모든 거를 국내에서 다 이제 찍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산업체가 뭐 가동률이 50에서 60%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돈만 더 투자를 해가지고 뭐 추가로 찍어내면 된다. 그러니까 한국 기술이 그만큼 올라간 거죠.
전투기까지 자체적으로 만들고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미사일까지 지금 자체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한 10년 정도 지나면요. 한국이 모든 미사일을 다 만드는 그리고 이제 뭐 그 함정을 방어하는 방어용 미사일도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해궁이라고 지금 한창 테스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모든 미사일을 다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하고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 버리는데 이제 미국이 우주 달 탐사 기술 이런 걸 주면서 이제 한국의 그런 미사일 기술, 뭐 군사 기술, 뭐 전투기 함정 기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돈이 없어가지고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고. 근데 북한 짝 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잠수함을 뭐 새로 만들었다, 함정을 새로 만들었다, 저기 항공모함을 새로 만들었다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기술력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신간서정입니다. 우리가 정치 사상 용어를 잘못 써가지고 대한민국에 혼란이 왔다. 좌익과 우익 이거는 양동환 우리 사상계 대부인 양동환 교수님이 만드셨는데요. 그 이데올로기와 이념 그러니까 이 뭡니까 엄마 아빠 우리 엄마 보고 아빠라 하면 안 되죠. 아빠 보고 엄마라 하면 안 되고 남자 보고 여자라 하면 안 되고 여자 보고 남자라 하면 사회가 뒤죽박죽 혼란이 생기는데 정치 사상 용어로 갖다가 뒤죽박죽으로 쓰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죠.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이 책은 온라인 뭐 교보문고나 뭐 알라딘이나 등등 그런 시중 서점에 가시면은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책은 꼭 사가지고 한번 같이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제 문재인 정권 사라지고 나면요, 종북 주사파 다 사라집니다. 친중파 사라지고 친북파 사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나라를 다시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킬 필요가 있다. 뭐 그래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이제 새해가 뜨고 있습니다. 새해가 뜨고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올해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 하나님이 뭡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맞죠? 애국가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이미 애국가를 만들 때 우리 선조들이 뭐 동양 사상이라든지 주역이라든지 성경이라든지 이런 뭐 우주의 원리 이런 것들을 아마 다 꿰뚫고서 만든 것 같아요. 뭐 그러지 않고서 이런 정말 기도문이 애국가로 나온다는 게 사실은 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맞죠. 그래서 우리 종북 주사파들이 애국가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속 이제 방송마다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를 외치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말도 안 되는 죽은 중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혐의를 씌워가지고 경찰이 구속영장 치고 검찰이 또 재판을 회부하고 뭐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자발적 유로독자가 좀 많이 되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계속 앞으로 이 많은 혼란이 생길 겁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선생국가가 됩니다. 그렇게 대기로 프로그램이 이미 그렇게 짜져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